저도 치과 치료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. 저 대침이 내 입에 들어온다고 하면 벌써 아프죠. 이러한 도구는요, 진짜 안 아파요. 확실히 덜 아파요. 아예 차원이 다르게 안 아픕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한 노하우 알려드린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연세일 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현준입니다. 치과 마취 한번 맞아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헉! 내과에서 맞는 주사는 플라스틱 주사인데 치과는 뭔 쇠덩이 주사를 들고 오네? 치과 마취의 주사의 생김새가 좀 섬뜩하죠. 요새 환자분들은 제가 한번 대화하면서 뭐가 제일 불편하고 무서우세요? 부담스러우세요? 하면 다들 그래요. 아, 내가 치과 치료는 나 진짜 잘 받아. 근데 마취하는 거 그것만 어떻게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. 그래서 저는 오늘 치과에서 사용하는 마취제 종류와 특징도 조금 설명드리고요. 마취 이거 왜 이렇게 아픈지, 안 아픈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저도 치과 치료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. 저는 주사 하려고 원장님이 다가오면 벌써 아픕니다. 저 대침이 내 입에 들어온다고 하면 벌써 아프죠. 이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압력이 문제입니다. 이 마취액이 우리의 구강 조직 사이로 주입될 때 발생하는 그 압력이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. 바로 이 압력이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강 조직은 민감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구강 내 조직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훨씬 더 미세 신경, 모세 혈관들이 많아서 통증이 많을 수 있습니다. 마취제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전신 마취제 그리고 국소 마취제. 제가 쓰는 국소 마취제는요, 리도카인하고요, 아티카인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리도카인과 아티카인은 기전이 약간 다른데요. 리도카인보다 아티카인이 조금 더 작용 기간이 길어요. 리도카인은 한두 시간이면 아티카인은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작용되거든요. 특히 치과에서 마취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이런 분들은 저는 아티카인 마취제 앰플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마취를 하는 편이에요. 전신 마취제는요, 크게 보면 환자를 완전히 전신적으로 재워주는 그런 마취제가 있고요. 또 전신 마취를 조금 도와주는, 유도해주는 이런 마취제가 있어요. 전신 마취제는 우리 우유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, 그리고 케타민 이런 것들이 전신 마취제입니다. 이 전신 마취제는 심도가 깊어지면 호흡 기능을 억제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제를 사용해서 치과에서 마취를 할 때는 주로 구강암 수술, 양악 수술 같이 대수술인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조금 더 약한 마취제로는 미다졸람이 유명합니다.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식화 진정법 또는 치과 수면 마취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마취제인데요. 미다졸람이 특히 안전한 이유는 미다졸람은 길항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길항제를 통해서 수면 처치를 하다가 조금 너무 마취가 깊게 걸렸을 때, 심진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길항제 약물을 통해서 깨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. 그래서 이 전신 마취제 영역에서는 저는 미다졸람을 길항제가 있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. 도구들도 중요해요.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아프다 하는 마취지만 마취 크림 먼저 바르고 얇은 주사침을 살며시 찔러서 압력을 덜 받게 천천히 주사를 하는데 마침 그 마취액의 온도가 우리 체온하고 똑같았다. 그러면 덜 아프거든요. 때문에 이러한 도구는요, 마취 앰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앰플 워머, 그리고 마취 쏘기 전에 먼저 도포를 해주는 도포 마취제, 그리고 마취 주사 침 중에 가장 얇은 게이지의 침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장님이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마취제를 주입하면 진짜 안 아파요. 확실히 덜 아파요. 아예 차원이 다르게 안 아픕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한 노하우 알려드린 겁니다.
그럼요. 아무래도 주사를 놓는 위치, 이거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는 많이 달라요.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다가 마취주사 한번 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때 입천장은 단단히 몸이잖아요. 반면에 이 볼 쪽에는 아주 연한 살이 있어요. 이 연한 살에 주사를 놓으면요, 실은 많이 안 아파요. 근데 단단 입천장에 주사를 놓고 그마저도 되게 두꺼운 게이지의 바늘로 엄청 빨리 놨다, 그러면 엄청 아플 수 있거든요. 때문에 위턱 같은 경우에 덜 아프게 놓으려면 먼저 연한 조직, 이런 협점막 같은 데에다가 먼저 일부를 살짝 쏘고요.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조금 단단한 조직에 천천히 주사액을 쏴주게 되면 훨씬 덜 아플 수 있습니다. 이게 노하우입니다. 마취제 선택 시에 제가 고려하는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. 첫째, 환자의 나이, 그리고 마취와 관련이 있는 질환의 유무,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. 둘째, 치료의 시간과 종류, 요거 고려해 줘야 됩니다. 어떤 경우엔 금방 한 10분 내외로 치료가 끝나고 간단하게 치아를 치료하는 보존 치료가 있겠고,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 치아를 빼고 상악동 뼈 이식술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한 10개 심는 전체 임플란트 시술이 있어요. 이 두 가지의 마취 용량, 그리고 마취제의 종류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. 셋째, 마취액이 혹시 혈관으로 조금 샜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때 환자의 심장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빨리 뛰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마취액이 혈관으로 조금 새는 경우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때문에 마취하기 전에 환자분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냐, 여기서 말하는 질환이 어떤 것일까요? 심내막염의 경험, 또 심부전증이 있는지, 또는 혹시 과거에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나서 치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겠죠. 마지막으로는 혹시 환자가 드시고 있는 약 중에 마취제와 상호작용이 있는 약은 없는지, 이것도 확인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취제 종류랑 그 특징들,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내가 너무 공포가 심하다 그러면 수면 마취를 한번 받아보는 걸 고려해 보시고요. 또 내가 치료가 너무 큰 치료를 받아야 된다, 이럴 때는 병원에 구비된 마취제 종류가 다양한지, 이런 것들 좀 알고 나서 원장님과 수술 전에 진료 계획 세울 때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서로 논의해 보신다면 훨씬 덜 아픈 치과 치료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마취법이 있어요. 때문에 훨씬 덜 무섭게, 그리고 덜 아프게 치과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. 마취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치과의 문턱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